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결산 승인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국,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19일에는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20일에는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 국, 소, 원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 회계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23쪽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 현액 8,798억 393만 1,9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11억 4,031만 2,103원이고 지출액은 8,060억 3,595만 3,850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751억 435만 8,253원으로 이 중 2월액 377억 7,112만 1,970원, 보조금 반납금 119억 2,634만 1,75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54억 689만 4,533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총 2건에 대하여 6,7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총 432건 2,469억 4,209만 9,300원의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 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98억 4,104만 8천원으로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방선거 운영 사업의 6건에 대하여 2억 2,66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603만 4,020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2,060만 1,98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로 전년도 말 조선액은 1,289억 3,127만 2,139원이고 당해년도 중에 181억 9,350만 2,490원을 조성하였으며 308억 671만 4,690원을 사용하여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163억 1,805만 9,933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내용 및 운영계획 변경 내역은 기금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6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국의 2024년도 말 현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1조 5,540억 8,4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94억 1,2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은 1조 5,24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7,745억 7,7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7,759억 8,2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14억 5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 및 채무 관련 사항은 재무제표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서류 2권 9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2024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제출된 성과 계획서의 한 해 동안 추진 경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10개의 전략 목표, 80개의 정책 사업 목표, 179개의 성과 지표에 대한 주요 내용 및 달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 중 주요 사항입니다. 141쪽 다음 연도를 이어가는 사업비는 총 117건 377억 7,112만 1,970원입니다. 821쪽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총 8,279억 8,029만 원 상당입니다. 827쪽 물품 현황은 총 1,124개의 100억 1,325만 원 상당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중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경욱 의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서 352쪽인데요. 인력 운영비가 잔액 비율은 3%이지만 집행 잔액은 7,264만 3천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인사이동 휴직에 따른 호봉 변경 등 인건비 기준액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집행 발생 사유에 따라서 보면 그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당초 그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인건비로 해서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기준 인건비는 저희 이제 의회 구성원들로 보면 신규 직원들이나 이제 호봉수가 낮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연봉 정도 액수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인원을 채용을 못한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본 예산 편성에 말씀드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준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정도에 그렇게 하다 보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의회 사무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금 호봉수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50쪽에 의원 역량 개발기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예산에 지금 8%를 집행했고 92%가 집행 잔액에 남았는데요. 발생 사유를 보면 교육기관 일정이 회기 일정과 중복되어서 교육 참석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보면 자체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회기 이외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그 인력, 그 강사풀이 좋은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유성구 의회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2%가 잔액이 남아서 뭐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좀 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데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앞으로의 삶에도 큰 빛이 되길 바라며 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옥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네. 13쪽에 집행 내역을 보시면요. 자체 감사 및 공직기관 확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집행 내역의 포상금을 보면 지금 그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이죠. 네, 그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 네. 5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우수 네. 부서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뭐 1등, 2등, 3등 해서 네네. 뭐 치우수, 우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드리는데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왜냐면 이 50만 원이 남은 거는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부조리에 관련한 신고를 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인데 신고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110만 원 지급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종합관찰제 관련한 포상금이 나간 내역이고요. 그러면은 기타 보상금은 이제 공익신고 보상금이 상환으로 돼 네네, 있고, 맞습니다. 네. 네, 포상금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50만 원은 우수부서 포상금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그러니까 금액이었다는 50만 것이죠? 원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수 부서 포상금이고요, 의원님. 부조리 네네네. 부조리 국민들이 신고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가 있을 때 포상하는 포상금입니다. 신고. 예, 전혀 우리 신고가 안 들어갔다. 네네, 안 들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네. 질의할 내용은 네. 그 본 서류의 134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예산 성립 후 이제 증감 내역에 보면은요, 네. 구정 운영 계획과 대내외 협력 사업 간에 네. 변경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리 추경 이후에 그 연말에 이제 행감 자료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설명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데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제작 비용도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인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 내에서 이제 세부 사업 간의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변경은 이제 단위 사업은 세부 사업 간의 예산을 실국장 체계마에 이제 산업 융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460만 원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네. 대내외 협력에서 이제 구정 운영 계획 수립을 460만 원을 더 이렇게 인쇄비로 지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 예산은 구정 운영 계획에 조금 더 증액을 했나요? 네,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미 의원입니다. 네. 회계연도 결산서 134페이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본서류 또 45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부서 성과 정책 목표 중에 세 번째 인구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관리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예산이 있고요. 성과 지표가 인구 정책 프로그램 추진이에요. 보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 인구 정책 프로그램이 지금 한 3년 차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추진 횟수 2회를 성과 지표 달성 목표하고 현황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네. 이게 너무 정형화되고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향후 개선 사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뭐 다 함께 참여, 바람직한 육아 문화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거를 1년에 2회 진행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실적을 100% 달성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이제 지금 이 목표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매년 좀 수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 정책 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해서 올해 세부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시의 공모 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목표 설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네. 되게 알차게 보완하셔가지고 네. 만족도도 좋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처럼 이런 사업을
좀 계획하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뭔가 추진하는 게 보여야지만 아 목표도 설정하셔서 실적이 이렇게 달성됐구나라고 인정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그냥 프로그램 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해서 100% 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여서 부서에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위원님. 국장님, 그 우리 존경하는 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 성과 관련해서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부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부서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서의 역량으로 보였어요. 네, 예,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성과 목표로 안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걸 100% 달성한다는 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네, 또 그 밑에 보시면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네, 네. 이런 교육 이수와 관련된 것들은 목표를 오히려 높게 잡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를 적게 잡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네.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과장님 그 첨부 결산서 3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 전용? 네. 아니 그냥 띄우세요. 조문을 띄우시라고. 안 보이잖아요. 예산의 전용은 단체장의 권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방재정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2항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항의 그 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할 수 없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항의 2호를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편성목을 보고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비목이 없는 거는 전용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부 사업 내에서 통계목 그룹이 변경도 전용에 해당이 전용에 되거든요. 해당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저걸 해석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의회가 의결을 해야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의회가 의결을 할 때 그 사업의 취지도 그 편성되어 있는 목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용된 미래전략과의 사업을 보면 네. 청년을 산시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저희는 봤는데 네. 이게 이제 물론 상황은 있어요. 상황은 이게 국비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그 내시 과정에서 바뀔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없던 비목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이 행정 절차에 있어서 단순하게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승인하고 그냥 의회에 통보만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어찌되고 예산의 성립은 의회의 의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조율을 좀 하시는 게 맞을지 그걸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전용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저는 다른 예. 전용은 네. 단체장의 권한이니까 그걸 침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던 예, 비목을 예. 예, 그런 그 내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의회랑 좀 상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사실은 전용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추경에 변경하는 걸 저희는 많이 예. 유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예, 맞다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근데 부서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촉박하면 이제 전용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용이 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전에 이제 뭐 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내나 이제 저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형태로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혁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41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설명 자료에 보면 홍보과 네. 위성구 영상공모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포상금 희수 세입 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유성구 백초 영상 공모전이라는 그 기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여기에 당선된 분이 이제 대전시 매력을 찾아라라는 공모전에 같이 이중으로 당선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중복 수상을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거 2024년도에 이제 2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는데 2024년도에 이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중복 수상 그 여부를 파악을 하지 않나요? 우리 부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거 할 때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서 중복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 공문 받은 기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수상한 부분을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 않고 누락을 시켜서 아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이 좋은 제안이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취소하고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절차는 적절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혁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국장님 그 홍보과 네, 그 저기 한번 보실래요? 저 부서 성과 한번 보실래요? 부서 성과. 예. 지금 홍보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 구홍보 매체 주민 이용, 그다음에 구홍보 매체 관심도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측정산식이 블로그 방문자 수고 이게 영상 누적 조회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목표하고 실적이 딱 떨어집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니 이게 뒤에를 좀 뭐 숫자 1이라도 좀 바꾸시더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100%를 얘기해요. 조금 더 초과돼서 저기 네. 뭐 한 8,000명 정도가 더 초과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부서에서 입력을 어차피 100% 달성 이상은 아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하시면 안 주의를 돼요. 하겠습니다. 예. 꼭 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에 볼게요. 50페이지 결산서.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결산 그 잔액 설명서에 보시면 세입 자료를 넣어주셨는데 네, 여기서는 그 25-01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네. 실제 수납액 초과 사유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잠깐만요. 예, 좀 천천히 찾아보시죠. 세수입과의 세입. 예,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네, 지난년도 수입. 예, 예.
여기에 그 어떤 미수납액 관련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그 결산 설명서 잔액 설명 이게 결산 설명서 있잖아요. 네네. 집행 잔액 관련된 자료 주신 거. 네. 예, 보면은 세입도 이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설명 자료에 실제 수납액의 초과 사유만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액을 지금 4억 5천을 잡았는데 네. 예산액을 4억 5천 잡았는데 수납 총액이 증가한 거에 대한 부분 그것만 잡아주셨거든요. 네. 네. 맞죠? 설명을.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지난 연도 수입인데 네. 4억 8,500이 환급이 됐어요. 이 금액이 비율로 보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을 9억 9천을 하시고 그다음에 4억 8,500을 환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페이지가 어디? 자료 확인이 안 되시면 그 맨 끝단입니다. 끝단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 50페이지. 예. 네네네. 예. 이 환급은 왜 발생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예. 그 지난 연도에 이제 부서별로 이제 있던 부분을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조명료라든가 이런 게 부가 처분이 이제 취소되는 소판결이 있었다던가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들어왔다 다시 내보내신 게? 네네. 그러니까 좀 비율이 네, 지금 수납한 총액에 비해서 근 50%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환급액이 많은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건설과 도로 조명료가 18억 원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예, 예, 또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다음 설명 차년도부터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실 때 네. 이 환급액이 수납액 대비해서 많으면 네. 그 환급의 내역을 좀 구체적인 내역까지 명기하시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네. 내용이었는지 정도는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 안 드리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의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중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동행정복지센터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예산
결산 설명서를 보시면 예, 이 사업들이 잔액이 좀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을게요. 예, 예. 학화동 진잠동 같은 경우 이제 생활환경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31%씩 남았단 예.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예, 공감합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개 이제 눈에 띄었는데요. 다음 예산 때 좀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원 2동하고 노원 3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공동 사용하면서의 공공 비용들 그 자율방범대 예산이 남잖아요. 예, 예, 요거는 검토가 되셨으면 예, 차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 그런 부분들 반영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세워서 잔액을 남기시면 안 돼요. 예, 뭐 특히 연료비 같은 부분, 전기세 같은 부분 또 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원신흥동 같은 경우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12% 정도가 남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공공운영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환경 정비 그리고 방범대 거기서 추가 알파로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또 가로기 계양 그 부분을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우리 동장님이 그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하시잖아요. 예, 이제 원신운동이 좀 많이 원신흥동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35% 정도가 남았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은 사실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바로바로 집행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잔액이 최소화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서 117쪽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집행액을 보면 지금 이 47% 잔액이 있죠. 예, 잔액 사유를 보면은 본인이 중단 희망으로 인원 감소가 됐는데요. 예. 어떤 사유로 중단을 본인들이 희망했죠? 그 본인이 그 이제 학습지인데요. 학습지를 매달 구독을 하는 건데 좀 흥미를 잃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타고 전출을 하다 보니 또 타고 전출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이 그 학습지 한계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면서도 또 예산은 그 포기를 하니까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학습지를 본인이 원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였나요? 본인이 원하는 학습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방적 언어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예, 지원 범위가 있어요. 지역사회 정책에 필요한 사회적인 교육과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문화, 또 체육 행사, 그 밖에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지금 49명입니다. 예, 49명이요. 경제적 부담 완화라면은 그 하기 싫은 학습지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학용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본인이 그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고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면은 경제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례에도 굉장히 좀 범위가 넓거든요. 4조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그 위원님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25년도 예산도 학습지인데요. 지금 더 아이들이 희망한 아이들이 생겨갖고 추경에 지금 한 100만 원 내외로 더 상정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나 관련 단체에다 사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내년에 좀 보강하고자 합니다. 예, 2025년도 예산을 보면은 48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근데 요번에 또 추경에 더 올렸어요? 지금 수요자 지금 확인을 해보니 아이들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아이들한테도 주고 그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3추에 좀 담을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지원하는 것은 좀 융통성 있고 좀 탄력 있게 이렇게 예.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본 서류에 보면은요. 예, 92쪽입니다. 결산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예, 본 서류 두 아, 번째 예. 성과 목표 성과 분석이요. 예예. 예, 예. 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보면은 측정 산식이 모금액이에요. 예, 예, 92쪽입니다. 예, 2023년에도 5천만 원 모금액이 그럼 2024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조금 더 조전적인 성과 목표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90%인데 2024년은 201%로 이렇게 달성이 됐어요.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 사업이 시행된 게 23년도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가 이제 2년 차인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 같은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 보수적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수치는 그 연말까지 이렇게 통장에 들어온 돈만 확인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훨씬 2억 1천만 원이 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내년은 좀 올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그 전반적으로 목표를 전년도 목표에 비해서 도전적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목표를 세운 그런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도전적으로 이렇게 성과 목표를 세우고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 좀 2026년도 세울 때는 좀 더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옥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위원님. 예, 그냥 그 마을자치과를 좀 보겠습니다. 예, 결산 설명서 109페이지랑요. 우리 결산서 147페이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37쪽이요. 결산서는 14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09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세입에서 지금 보조금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5,8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 이거는 23년도 23년 보조금 분입니다. 정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147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24년도 정산을 했는데 이 보조금이 전액 이렇게 다 딱 떨어지게 사용이 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사유를 그 109페이지에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이 보조금 잔액이 발생된 게 인건비의 시간의 수당 퇴직적립금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예, 이 설명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런 시간의 수당이나 퇴직적립금이 발생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결산을 보면은 그 예산액이 6,720만 원이 서 있고 예산 현액도 6,720만 원인데 지출액도 6,720이 딱 떨어지거든요. 뭐 다른 거야 그렇다 치면 마지막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 5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인건비를 인력 운영비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 예. 맞을까요?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23년도 분의 잔액이 이제 많게 된 사유는 사무국장이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면서 경력이 10호봉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거의 한 10호봉, 한 10호봉 그 급여를 덜 받는 거죠. 그리고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되면서 이제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 채용하니까 이제 갭이 생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다 관련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적립금 같은 부분, 각종 뭐 수당 부분이 다 연계가 돼서 인건비만도 좀 급여가 3,000, 시간에가 1,500, 퇴직적립이 1,300 이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센터가 그렇습니다. 자문센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147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보조금이 교부가 된 정산이 상태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정산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다음 연도에 들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2쪽의 공무직 교육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교육비가 20만 원에서 10명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교육여비는 8만 7,500원 10명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집행하기 저조하고 95%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직을 볼 때 뭐 책임감은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형평성 있고 또 이렇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일에 한 명만 간 거예요. 10명 예.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 집행 잔액 사유를 보니까 공무직 대상 교육과정 부족으로 신청 인원이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예. 이 공무직들 보니까 창업진흥원에서 그 커뮤니티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이런 갈마동과 둔산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는 예, 참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직도 그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주로 가는데요. 공무직 관련 교육 과정은 한 개 과정이 있고 상하반기 한 번씩 일단 대전시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시라고 꼭 어떤 직무교육뿐만 아니고 소양이나 어떤 힐링 교육도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 당사자들의 신청이 저조했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공무직 노사 협상에선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 예산은 지금 공무직 노조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창업 관련 기관이나 어떤 그 대상을 꼭 우리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이 아니고 민간이나 어떤 그런 교육기관도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럼 혹시 시인재개발에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건의한 사항은 없나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인재개발원에 조금 더 이렇게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금 5개구에서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5개구가 모여서 이제 노사 협상을 하는데 5개구 담당 과장들이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또 의무로 몇 프로를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공무직은 그런 조건이 없죠. 없습니다. 예,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신청을 하지 않는데 제도적으로 뭔가는 또 그런 조성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기 직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능력이 이렇게 함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직도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노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좀 문의를 드리면 예. 우리 결산서의 세출 부분에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을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예. 낙찰 차액을. 예. 이 낙찰 차액으로 기재되는 건 어떤 게 낙찰 차액으로 기재됩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자체로 하면 주로 그 계약 부분에 이제 남은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 그 입찰을 봤을 때 87% 계약을 했다 예정가에 그럼 그 나머지 금액 정도 그게 낙찰 차액으로 우선은 일반적 용어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낙찰 차액이 발생된 잔액은 예. 잔액의 집행 잔액의 구분을 낙찰 차액으로 표기가 돼야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이제 종류가 이제 두 개 유형이 있는데 자체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국시비가 좀 혼합된 경우는 이제 반납액으로 그렇겠죠. 예, 예. 네,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건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예, 예. 밥원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맞습니다. 나머지 우리 자체 구비로 편성된 것들은 낙찰 차익이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이게 7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집행 잔액을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잔액의 유형을 좀 구분해놓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이게 구분해놓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예. 뭐 특정 과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의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도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은 결산서. 계약 낙찰 차액 발생이거든요. 예. 근데 결산서에 보면은 그냥 집행 잔액으로 돼 있지 낙찰 차액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 전 부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차년도에 개선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 낙찰 차액은 낙찰 차액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결선을 몇 번 해봤지만 갈수록 이제 서식이 세분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전체 부서에 좀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김의원입니다. 결산서 149페이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본서류는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네. 성과 보고서 두 번째, 성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네네. 149페이지, 111페이지. 성과 지표 다섯 번째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율 예. 했고 측정 상식 다 100%예요. 예.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100%에 맞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본서류 111페이지 보면 주요 추진 성과 마지막 부분 정보통신공사 사전 전 검사 123건 및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이 287건 민원 처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00%가 되나요?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지난 회계 때도 위원님께서 이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개선이 지금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산식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단위 과제 사업이나 그 밑에 성과 분석의 데이터가 정확히 기재가 돼야지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한 부서는 들어가 있고 좀 미진한 부서는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데이터를 다 받아봤습니다. 지적하신 분이 맞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국 부서마다 이런 예. 부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예. 뭐 정책 목표, 성과 지표, 측정 상식, 그다음 달성 현황 같은 거 조금 정확하게 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토지정보과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뭐 설명서는 161페이지입니다. 162쪽이요. 예, 예, 160 설명서는 161페이지. 예, 예. 그 결산서는 59페이지. 예. 이게 본 의원이 계속 뭐 이번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경상적 세액 수입에 대해서는 좀 정확도를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 토지정보과도 지금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인데 공유재산임대료 이 예산액을 8천만 원 잡으셨는데 2,600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1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이 차액의 사유를 뭐 연중 발생하는 세액 수입 재원으로 관연도 실제 수납액 평균치를 고려하여 세입 예산을 추산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게 2,600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면 공유재산 물건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게 많아지는 건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관연도 평균치로 세입 예산을 처음에 추산하시고 거기 일정 비율만큼은 더 올려놓으셔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과다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중간에 한번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보신 시각하고 제가 본 시각이 같습니다. 그 사유가 그 설명 자료 차액 사유가 예. 이건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작성해서 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중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동안에 보면 세입 예산을 이런 부분들을 이 계산을 하실 때 추산을 할 때 보통 3년치 평균해서 계산을 하시긴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건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20%를 더 하시던 뭐 50%를 더 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잡아놓으시고 만약에 그게 과다로 계산이 된 거면 정리추 형태라도 조정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